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지사 관사의 민간 개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인사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은 시대 흐름에 맞는 열린 행정과 건강한 조직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진태 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여러 도정 현안들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도정을 보면 지사님께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도정을 잘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우리 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게 이제 토지과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동안에 여러 이런 빅데이터 자료들을 수집해서 AI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강원도 내 토지들의 여러 가지 형상, 소유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잘 이렇게 관리가 안 되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최첨단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사례들은 강원 도정이 그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잘 맞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정에 접목시키고 있고 발빠르게 운영하고 있다,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어쩌면은 시대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진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까? 네. 계실 겁니다. 예. 네. 지사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관사입니다. 저는 관사는 도의 대표인 도지사가 거주함으로써 어떤 정책보다도 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이 화면은 지사님께서 당선하실 2022년도에 도지사 관사 사용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제가 무슨 천년만년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생긴 그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할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 문맥으로 보나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보나 어느 정도 도정에 익숙해질 때까지만 관사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행정국 사무감사 때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도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 1월에 집행부의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면 시청사 이전 추진에 따라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지사님은 이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개방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박윤미 의원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사님,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아니, 제가 정말 답변 오해하시지 좀 않으셨으면 답변 좋겠어요. 좀 하겠습니다. 아니 막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뭐 지사님 당장 관사에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주 나가라는 줄 알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자, 이게 아니고.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냐, 제가 정말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이 관사가 우리 의원님들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압니까? 도청이 57년에 지어지고 59년부터 지금까지 66년 동안 네. 계속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29번째 도지사입니다. 앞에 28명의 도지사들이 계속 써왔던 겁니다. 근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그저 잊어버릴만 하면 관사가 어떠고 잊어버릴만 하고 어떠고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지금 왔는데 이제 임기가 한 1년 남았는데 또 공관에서 내놓을 용의가 없냐 그러면 이제 뭐 어디를 이사해서 가란 말입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관사에서 나가달라는 건 취지가 아니라 네. 다만 도지사 관사는 이 도민의 제사인 만큼 지사님 임기 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 처음부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들어오자고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래 뭐 다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온 이유는 또 그만한 다 여기에서도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활용 방안이라고 하면 지금 쓰는 저 공간의 활용 방안이요. 나중에 네, 제 임기를 마치고 나면요. 네네네.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자는 내용을 지금부터 네.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저게요. 그거를 다른 데에다가 활용한다는 것도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네.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네, 네. 좋겠고요. 이 자료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실시된 지자체장 관사 관련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무려 64.9%가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사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가장 많은 답변은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절반은 관사 유지에 세금이 사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이 세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인데요. 비록 지사님께서 지금 뭐 가스 요금이라든가 전기 등의 관리비를 지금 직접 납부하고 계시지만 관사 건물 자체의 그 어떤 유지 보수라든가 보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공적 자금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저 관사가 저 말고도 우리 도청에 더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몇백 개의 관사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다 있습니다. 네, 압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 몇백 개 되는 거 다 없애고 저런 거 경비 세금으로 할 필요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거기는 괜찮고 도지사 관사만 다 내놨으면 좋겠다는 뜻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후자. 지금 후자인데요. 왜 그러면 그러냐면 부지사들 이하는 다 괜찮고 부지사님 같은 어. 경우에 임기가 4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타지에서 대부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에서 보면 2급 또 3급 관사가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글로벌 본부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도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하여튼 도지사만 이제 미운털 바뀌었으니까 미운털이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 전체 여론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자, 저 드리고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글쎄요.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29명 관사를 공관을 쓴 사람 중에 제가 처음으로 저거를 운영비를 내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무슨
그거 뭐 얼마나 되겠나 전기 가스 요금 하지만 겨울철 추우면은요 가스 요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공간이 넓어서 아마 유지에 많이 네네 나올 그거를 거예요. 다 지금 제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지금 하는 게 우리 이제 이 도민들은 잘 여기를 안 와보셔서 그러는데요. 우리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도 와보셨잖아요. 네네. 거기가 그렇게 호화 관사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호화 관사는 아니지만 그 네. 관사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넓은 게 그렇게 넓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새 신축 건물보다는 관사 유지 비용은 아마 좀 더 들어갈 자, 거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지 그게 처음부터 도지사 관사로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장, 검찰청 검사장 관사로 돼 있는 거를 김진선 지사 때 그걸 매수해서 쓰는 거고 그게 조금 넓은 이유는 건평이 117평입니다. 117평. 뭐 이렇게 넓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회의실, 창고,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적 공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운영비, 전기, 가스 요금은 물론이고 다 세금에서 내줬고 거기에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원사 하는 남자 직원 또 와서 뭐 청소, 주방 일하는 여자 직원 저는 다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 청소 잔디까지 제가 직접 닦았고요. 제가 사용 그 수익하는 거 제가 다 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42년 된 그 낡은 공공 건물을 제가 쓸고 닦고 다 지금 관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민선 시대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 이 관사가 여전히 관선 시대의 유물이면서 그런 관사를 굳이나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 많은 국민들은 지금 경비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이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의 군림하는 느낌이 들어서라는 응답을 했고 또 세 번째는 관사가 지자체 장에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주민들이 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지자체 단체의 관사들이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개방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저 경비 문제가 가장 큰 그 항목을 차지하는 거는 맞고요. 그럼 이제 제가 그 관사가 왜 필요한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그냥 뭐 편해서 꼭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적인 기능, 거주하는 기능이 있고 공적인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사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비상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걸어서 금방 출근할 수 있고 재난 안전에도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가끔씩 회의 보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다 반납하고 제가 그냥 어디 춘천 시내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거주한다. 그러면 그 좁은 아파트에 와서 직원들이 거기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이제 방에서 나오지도 마. 이제 그렇게 다 아니 격리를 시켜야 근데 되고요. 그 비상 대처하는 그 회의를 굳이 관사에서 할 필요가 없고 이 관사 내가 아니라 이 도청 내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그 긴급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길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하나 좀 지사님의 생각을 하나하나 좀 듣고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이 지자체장의 관사가 불필요한 이유의 많은 질문들이 내용들 답변들이 사실은 이제 그 비용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지금 세금이 운영과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단체장이 그 주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또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주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 지사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사님이 나가라는 얘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러면 이러한 목소리를 지사님께서는 그 공간을 관사를 주민들로 인한 시설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들이 돌려드리겠다. 쓰실 수 있는 것은 더 좋고 더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 도지사들이 42년이나 써서 지금 낡아서 삐걱거리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쓸 수도 없습니다. 그걸 다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른 곳도 그렇게 돈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돈이 잘못하면 더 들 텐데요. 다음- 제가 다음 한 가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막 돌려준다 하는 데는 가보면 정말 뭐 아주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지어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뭐 충북에 뭐 청남대에 지어놓은 뭐 그런 뭐 경남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저기는 그냥 정말 사람이 사는 검찰청 관사였다니까요. 그거를 돌려서 뭐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요. 그 우리 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에 시도지사들 모인 데서 그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윤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들이 있는 데서 어떤 모 단체장이 아유 대통령님 저는 막 이래서 이거를 도민들한테 공간을 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랑하려고 내놨더니 대통령이 아니 공간을 왜 내놔요? 그 공간 없으면 어디서 살려고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놨던 사람들도 다시 또 들어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시장 공간 같은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지사 당선 당시 2022년도에 그 17개 광역 단체 중에 단체장 관사를 운영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 보도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 단체 중에 단체장 관사로 숙소를 운영하는 곳이 강원, 대구, 전남 세 곳뿐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기 경북도 있고요. 근데 2025년도에 다시 조사를 서울도 해보니 있고요. 서울하고 경북이 더 예, 추가가 예,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도내 시군과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내 시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평창군과 현재 도지사 관사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이미 시장 군수들이 관사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윤 대통령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 자료는 지자체장 관사에 대한 국정과제 내용과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3번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에서는 호화 관사 폐지를 그리고 2022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서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특권과 권위주의적 관행을 버리고 주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저게 지금 나중에 그 예.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님의 직접 말씀에 의해서 저런 것도 좀 방향이 바뀌었고요. 행안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 이상민 장관도 지방 근무하면서 관사를 많이 써본 분이라서 아유 그걸 갑자기 없애면 어떡하냐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장 관사 운영에 대해서 사실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지금 충남도 그렇고 경남도 지금 지사님께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이 관사의 오래된 관사를 새롭게 다 리모델링해서 저렇게 어린이집도 운영이 되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걸 가지고 하니까 제가 사는 그 집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민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약한 시도지사들은 에이 그래 그냥 뭐 내가 이런 소리 안 듣고 말지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 안 좋은 얘기 들을 거 다 듣고 지금 3년 이렇게 된 그런 것도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지금 나가라는 말씀이 예,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좀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냐 공용 물건인데요. 제가 여기 고향이 춘천이고 뭐 춘천에 여기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냥 관사 필요 없어. 그러면 저는 이런 소리도 안 듣고 아유 뭐 훌륭하다 이런 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인터뷰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천년만년 도지사 합니까 하는 소리가 나중에 그럼 춘천이 집이 아닌 원주 강릉 다른 데 분이 여기 도지사로 오면은 저건 다 시민에 내줘야 되니까 어디 가서 또 자기 살 집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제가 여태까지 66년 동안 28명의 도지사는 그거 안 했는데 제 대에서 그거를 딱 끊어놓고
저 혼자만 좀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지가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그래 예, 고민은 지금부터 뭐, 이제 예. 좀 고민을 지사님까지 이렇게 관사를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대의 흐름이 이제 관사의 사용이 점차 없어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관사가 있으니 지사님께서 어떤 결심이나 방향을 좀 지금부터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준비한 거고요. 지사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부산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자꾸 그 지사님을 압박하는 것 같은데 압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다더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휴식 공간인 카페라든가 강연장으로 꾸몄고 이 개방한 지 첫 주말에 약 방문객이 6천 명이나 왔고 연간 2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그 예술 작품 전시와 문화체험, 어떤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민 초청 행사를 이 관사에서 새롭게 하는 등 도지사 관사를 소통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이 단체장 관사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활용되는 이 광역 단체의 관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사님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도지사 관사의 개방이라는 게 단순히 뭐 하나의 건물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 특권을 좀 내려놓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라는 것은 지사님의 이제 결정이시고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숙제를 던져드리는 그런 역할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 뭐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으셨으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는 신청사 이전 추진에 따라서 활용 방안을 장기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늦고요. 또 도정이 바뀌고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정이 바뀌면 아마 또 제자리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에 지사님 임기 안에 이 도지사 관사 민간 개방에 대해서 결단력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뭐 진심은 느껴집니다. 일부러 저를 뭐 흔들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다는 건 느껴지고요. 뭐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이 공직 사회에도 내려오는 전통과 그 기본 원칙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마음대로 내 당장의 그 인기 영합을 위해서 이렇게 막 다른데 전용할 수 있나 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다 견뎌내면서 이 자리에 있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윤호입니다. 네. 국장님 올해 1월 1일자로 행정국장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은 이제 어느 정도 되셨나요? 네,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는 조직 문화와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과 개선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작년에 그 행안부 주관으로 조직 문화 개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것은 지사님과 행정국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관은 안 했지만 전 우리 행정국장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우리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혁신 추진단도 네. 적극적으로 했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던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존중학 개론고사, 또 칭찬 익스프레스 운영 등 혁신적인 조직 문화 개선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특별한 강원인의 갈등 빼기 소통 더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한 담당 공무원의 공로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전임 행정국장님이셨던 우리 전길탁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공무원 조직 문화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10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조직 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해당 국장님께서는 아직 오시기 전이셨을 텐데요. 이 내용은 보고 받으셨죠? 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죠? 저희가 64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9%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제가 2023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딱 봐도 2023년과 비교해 봤을 때 각 분야의 긍정 답변이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일과 삶의 조화, 또 구성원 간 관계에서 2023년 대비 한 20%포인트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이 기관장과 상급자의 개선 노력에 대해서 각각 74.7% 그리고 93.5%의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상급자의 달라진 모습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칭찬을 이제 해드리긴 했지만 아쉽게도 설문조사에서 불합리한 관행, 일과 삶의 조화, 또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최근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직된 조직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좀 더 나아지는 마음으로 간략히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설문조사에서 성과 평가가 공정한지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자 중에 64%는 공정하다고 답변을 했지만 약 36%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한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 평가를 보고 전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공정하다고 답변한 분이 63%나 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승진을 한 명 시키면 4-5명이 이제 억울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절반 이상이 그래도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더 잘 운영해야 된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인사상의 불공평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쪼개서 이 성과 평가 관련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니까 연공 서열에 의한 평가, 학연 지원 등 친분 관계에 의한 평가, 업무가 아닌 과도한 의전, 식사 모시기 등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평가, 그리고 성과 면담이나 근무 실적에 대한 피드백 없이 점수 부여.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이유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과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화면과 같이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과 평가가 공정할까? 이 내용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반수가 성과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이 성과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 주십시오. 네, 그 평가에 있어서 그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선책을 계속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연공 서열 위주 중심에서 지금은 이제 성과 위주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 평가 제도, 그동안은 이제 경력 20%, 근무 성적 경력 30%, 근무 성적 70%였는데 경력 20%, 성과를 80%로 이제 평가를 개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사, 금평 그 심의 기구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심의에는 그동안 그 위원장이 행정국장이었는데 그걸 좀 단계를 높여서 행정부지사로 바꿨고, 또 위원도 과장급에서 다 국장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금평위원회도 그동안 이제 실국장 6명이 했는데 전 실국장이 모두 참석하는 이제 금평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도정 현안, 특별 현안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점 부여하는 것도 그동안은 이제 국장들이 부여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산하에 그 실국장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분만 이제 그 가점을 부여하는, 좀 가점도 이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동안 그 저희가 금평을 하면 점수를 공개했었는데 지금은 그 국별 서열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또 그거 받아들여서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제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지금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급자 식사 챙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익명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국장님, 작년에 이 설문조사에서 상급자 식사 챙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60% 정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상급자 식사 챙기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상급자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자 식사 챙기기 관련한 그 설문조사를 보면 식사 장소, 메뉴 선정 부담, 뭐 식사비 부담, 개인 사정에 관계없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 또 상급자의 일방적 소통, 이런 모든 것들이 상급자 식사 챙기기의 모든 문제점은 바로 위계적 접대 문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저는 그 식사 챙기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실국장님들 많으신데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챙겼으면 좋겠고, 또 근데 다만 이제 제가 혼자 알아서 식사를 하니까 또 일부 직원들은 그 국장이 친한 사람하고만 식사하는 것 같다, 우리 국 직원하고도 식사도 안 하고 친한 사람만 하는 것 같다, 그런 또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챙기기 모시는 날이 아니라 그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아마 그 식사 자리가 그 불편한 직원들은 아마 모시기로 생각할 거고 같이 소통하는 장소가 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식사를 해보면 그 업무 시간에 하지 못했던 뭐 인사 고충이라든가 또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그 실제 공식적인 장소에서 하지 못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식사하고 친한 사람하고 있으니까 그런 뭐 불평불만이라든가 어려운 얘기 안 들어서 식사 자리가 편하긴 한데, 또 오히려 역으로 더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요 자료 잠깐 보시면 이건 이제 그 모 국회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12,000명의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장 모시는 날 식사비 계산 방법으로 55%가 이제 사비를 걷어서 팀별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강원도청은 과장님 모시기가 대부분 사라졌고 일부 시군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소 같은 데서는 여전히 이제 과장님 모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도청 전반에 대해서는 이 상급자 모시는 그 어떤 문화가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그 공직사회에 경직된 문화가 어쩌 보면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조직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투명하고 생산적인 공직 문화를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연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연 근무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유연 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거의 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유연 근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유연 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 근무를 이제 잘하는 실과는 또 그 포상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 조직 그 성과 평가할 때는 이제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래도 그 하급 직원들이 그 상급자 눈치 보면서 좀 유연 근무를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유연 근무 관련 설문조사를 보니까 2024년 9월 말에 기준으로 유연 근무 사용자는 전체 인원의 약 30%로 상당수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연 근무 사용이 눈치가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고 유연 근무가 눈치 보여서 못 쓰거나 아니면 쓰면서도 눈치를 본다는 말이거든요. 인사혁신처에서도 지금 유연 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해서 적극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유연 근무 이용자가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가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유연 근무에 대해서 뭐 가점도 주고 나름대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직 문화의 개선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청에서 많이 발전되고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서 지금 우수상이라는 그런 성과도 올렸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그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유연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 간부급 공무원의 비별도 파견 및 직무 대리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행안부에서 기구 정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비별도 파견과 별도 파견은 어떻게 다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별도 파견은 저희가 그 정원을 인정을 해서 그 바로 결혼을 충원할 수 있고 승진 인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별도 파견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정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승진 인사를 못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행안부 지적 사항에서 외부 기관으로 비별도 파견된 우리 강원도청의 간부급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고 또 주요 파견 기관은 어디인가요? 지금 14명이 비별도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한 곳은 그 강원연구원, 또 강원대학교, 강원인재원, 그다음에 그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평창기념재단, 또 혁신도시 발전센터, 강원랜드, 동계 조직이 이곳에 이제 파견이 돼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의 2024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 처분 요구서를 찾아봤습니다. 강원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강원 테크노파크 등 많은 기관에 거의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비별도 파견되었고 직무 대리로 운영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파악이 안 돼서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2022년 부산광역시 사례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4급 이상은 3건밖에 없습니다. 사실 비별도 파견은 긴급 현안 대응, 전문성 활용, 조직 간의 협력 강화 등 행정의 효율성과 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규모가 더 큰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의 이 간부급 공무원 비별도 파견과 직무대리 운영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비별도 파견이 뭐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그거 임용권자의 재량행인데 그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 그동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보면 이제 그 6분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을 거로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걸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인사 운영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의 그 간부급 공무원의 비별도 파견과 직무대리가 운영이 된다면 그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표면상으로는 비별도 파견이지만 사실상 보복이나 징계 그리고 승진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전임 도정에서 찍힌 인물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외부 기관으로 장기간 유배를 보내서 뒷방 늙은이처럼 지내게 하고 또 결혼 직위는 차 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서 운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급 공무원의 비별도 파견이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장기간 파견하면서 그 결혼에 대한 보충은 모두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결혼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그 직무 대리로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그 인사 뭐 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결혼 보충이 다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다는 못했지만 다는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기관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혼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혼 보충 없이 간부급 공무원의 장기간 비별도 파견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원소속 기관의 업무 과중을 발생시키고요. 파견된 공무원의 업무를 남은 직원들이 나눠서 수행을 하게 되고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 그 취지에 맞게 그 우리 강원도의 간부급 공무원의 비별도 파견 운영에 있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저희가 그 전에도 우리가 RIS 센터장 뭐 이런 신규 사업이 이제 발생을 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올림픽 유산 사업 협력을 위해서 이제 평창 재단에도 파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랜드도 파견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강원연구원에도 일부 파견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 최소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전임 도정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이번 그 하반기가 되면 거의 이제 그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그 인사 운영에 적절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마무리 발언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지사 관사의 민간 개방과 공직사회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간부급 공무원의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영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지사 관사 민간 개방의 문제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개방하거나 폐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도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호흡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관사를 주민에게 돌려주고 이를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나 청년 창업 지원센터로 활용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 역시 관사를 개방해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새로운 문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활력 있는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과 평가의 불공정성이나 상급자 식사 챙기기 같은 위계적 관행, 그리고 유연근무제 사용의 어려움 등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직원들은 더욱 더 큰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업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부급 공무원의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영 문제 역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된다면 조직 내부의 신뢰와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업무 공백이나 업무 과중 없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는 바로 그 변화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